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서민 교수가 이 전현직 장관 조국과 한동훈이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들은 왜 죽자 사자 한동훈의 비밀번호, 비번만 물고 늘어질까 하는 제목입니다. 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이 비번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비번을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번, 이걸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채널A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부터 이동재 기자는 무죄,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벌써 12번째 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왔더니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고 왜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있나, 비번을 파기하는 게 옳았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그 번호 안에 휴대전화를 보면 또 다른 혐의,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한동훈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고, 자, 이 조국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 이 정경심 씨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씨가 지금 처벌받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자, 본인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과 조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조국은, 자, 이 자신의 딸과 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그건 별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 딸 관련해서 동양대학교의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 하는 것 관련해서는, 자, 그거는 부인의 일이고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조국이 자기가 무죄다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억지가 많고, 한동훈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 좌파들은, 또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비번을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한동훈이가 처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너무나 어거지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서민 교수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동훈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뜬금없었던 것은 그 자리가 바로 윤석열 정부 첫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추경을 하기 위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또다시 이 비번, 휴대전화 비번 문제를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한동훈이 자신은 부당한 수사를 받는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하자 김한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정치적 공격이면 휴대전화 비번을 비공개하고 또 휴대전화를 파기하고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한동훈 비번에 대한 민주당의 광적인 집착은 2020년 있었던 소위 금원유착 사건이 그 계기였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 그리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공모해서, 자, 유시민을 잡아 넣으려 했다는 게 그 사건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던, 그래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언유착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채널A 기자만 기소했지만, 자, 검언유착의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 이동재 기자마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검언유착은 아예 실체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지시성을 가진 자의 제보에 MBC가 몰래 동행 취재를 한 게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을 잡아 넣으려는 사언유착, 즉 사기꾼과 언론의 유착일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언유착, 사기꾼과 언론의 유착. 그 지모 씨라고 하는 사기꾼과 MBC의 유착,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검찰은 이걸 권언유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 그러니까 그 지모 씨 뒤에는, 자, 이 권력이 있다. 권력. 민주당 권력이 있다. 그래서 권언유착이라고 했고, 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자, 이걸 검언유착,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 했는데, 결국 검언유착은 사실이 없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자, 이 사언유착 내지는 권언유착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무리하게 이 사건을 키운 추미애가 사과하는 게 맞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사과 안 하는 게 좌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동훈을 털어도 나오는 게 없다며 무혐의로 처리하자는 수사팀의 의견을 11번이나 묵살한 채 비번을 통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는 모두 한동훈이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는데 사악한 한동훈이 비번을 풀지 않아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한 비번 타령이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한동훈은 올해 4월 달에 11전 12개 만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번 타령은 그럼에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은 5월 4일 날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은 휴대전화 비번부터 검찰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오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배와 김종민 의원은 5월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번을 왜 안 푸느냐 이렇게 맹공격을 펼치했습니다. 하지만 비번 타령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정진웅 검사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한동훈을 향해서 몸을 날리는 활격을 선보이는데 덕분에 검사의 액션 드라마를 다룬 이 어게인 마이 라이프가 현실성을 획득했다. 이렇게 서민 교수는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웅 당시의 부장검사가 한동훈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러 왔다가 한동훈 부장 당시 그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으니까 이걸 휴대전화에 뭔가 내용을 조작하는 줄 알고 그래서 덮쳐가지고 독직 폭행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 자, 물론 이런 거짓 선동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짓말도 여러 번 반복하면 진짜처럼 들리기 마련인데 비번 타령에 호응하는 이들이 생겼으니까 비번을 안 까는 걸 보면 뭐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신이 떳떳하면 휴대폰 까면 되잖아. 하지만 좌파들이 비번에서 찾으라는 게 금은유착의 단서가 아닌 한동훈을 공격할 다른 건수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난 청문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했던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후보자는 3개월간 김건희 씨와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다. 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돼도 카톡을 하겠습니까? 이게 대체 금은유착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는가라고 서민 교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카톡에 김건희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거 요것도 잡아내가지고 야, 요건 왜 물었니? 요건 왜 보고했니? 그런 식으로 또 공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11번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이 정당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에 이리도 거품을 무는 좌파들은 희한하게 조국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조국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그리고 사모펀드 비리, 자녀 입시 비리 등 11개 제명으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 중에 유죄가 확실한 것은 자녀 입시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예컨대 조국 아들이 해외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했을 때 조국은 출석 처리를 위해서 그날 서울대 공익인권보험센터에서 인턴을 할 예정이라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는데 또한 아들을 위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했고 최강욱 시켜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만들어줌으로써 고려대와 연세대학 대학원과 충북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